제가 얼마 전에 이 건즈, 점즈 앤드 스테일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이 동영상 촬영하는 거 아니고요. 어려운 책, 고급 책, 그런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책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의 문명 발전은 기후와 지리적 환경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그게 전체적인 주제이고요. 그 전체적인 주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생각나는 게 신토불이라는 말은 완전 허구구나, 개 뺐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건데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 있잖아요. 쌀은 중국 남부지방에서 처음 재배되기 시작했고, 그게 북부로 갔다가 중국 북부로 갔다가 우리나라 한반도로 들어오고, 그게 또 일본으로 건너가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쌀의 원산지는 중국 남부인 거죠, 그죠? 여러분 토란 아세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고요. 지금도 시골에 있고, 어릴 때 우리 집에 항상 샘물가에 토란이 있었는데요. 그 토란도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식물이 아니고요. 뉴기니인가 인도네시아인가 그쪽 지방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토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게 되었고요. 우리가 먹는 콩 있잖아요. 콩, 대두니, 메주 만드는 콩, 그런 콩조차도 우리 한반도에서 자생한 그런 콩 아니고요. 외지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식물입니다. 수수 있잖아요. 수수. 옥수수 말고 수수. 수수도 외지에서 들어온 식물이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들어온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륙 아메리칸 컨티넌트에서 들어온 그런 곡물이고요. 밀은 서남아시아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그쪽에서 들어온 거고요.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신토부리에 해당하는 식물은요, 산나물밖에 없어요. 산나물. 우리가 먹는 산나물 외에는 죄다 외국에서 외지에서 들어온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신토부리는 완전히 사기인 거죠. 사기. 제가 이 책을요, 약 열흘에 걸쳐서 집중해서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갖고 이 책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읽을 때는 엄청 재밌게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뭔가 이 책에 대해서 평을 하고 싶은데 내용이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한꺼번에 너무 정보를 팍 집어넣었더니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분량이. 이게 페이지가 약 한 5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528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이 528페이지인데 저한테는 모두 새로운 내용이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정보잖아요. 그 많은 새로운 정보를 한꺼번에 막 집어넣다 보니까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한마디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에 읽었던 내용이 하나씩 이렇게 슬금슬금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또 제가 이 책에서 재밌게 읽었던 건데요. 이 책인지 이 사람 다음 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 콜랩스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연대 측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3,000년 전에 소빙하기가 있었고 4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알아내는지 이 책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빙하에다가 드릴로 시추를 해갖고 그 얼음을 가지고 얼음 속에 녹아있는 산소 동위원소 양을 측정을 해서 그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 당시의 자연 환경이 그 산소 동위원소 양으로 측정을 할 수 있대요. 산소의 특정 동위원소의 양을 측정을 해서 그 당시의 온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대요. 그런 방법도 이 책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그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에 읽었던 내용이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 나오거든요. 이 책도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썼는데요. 이 책을 읽을 때는 이 책 건즈, 점즈 앤드 스틸보다는 좀 더 쉽게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도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이고
이 책도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이잖아요. 같은 저자잖아요. 어떤 저자의 책을 읽을 때 첫 번째 책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 쓰는 용어, 그 사람 쓰는 글의 스타일, 그런 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처음에 그 사람 책을 딱 읽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뭐 저만 그런 거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껴지고,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고요. 원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민들도 어떤 작가의 책을 처음으로 읽을 때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 앞에 1챕터, 2챕터, 3챕터, 4챕터 이렇게 챕터가 진행될 때요. 앞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책의 처음 시작 부분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이 쓰는 스타일이라든가 용어라든가 그런 거에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책의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책을 이제 끝까지 읽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책은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책을 제가 두 번째로 읽은 건데요. 이 책 첫 장에 보면 미네소타 얘기가 나와요. 미국의 그 미네소타 있잖아요. 헐, 미네소타 광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쪽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뭐 미네소타 광산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알아서 뭐해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내용도 좀 어렵게 느껴져요. 처음 읽었던 책보다는 좀 덜 어렵지만 그래도 또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책 앞부분은. 그리고 몇 챕터를 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책이 재밌어집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폴리네시안이 뭔지 몰랐고요. 폴리네시아가 뭔지도 몰랐고 뭐 뉴기니니 뭐 이런 쪽도 몰랐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대해서도 몰랐고 그린랜드 뭐 아이슬란드 뭐 바이킹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미수 아메리카 그래갖고 미국 대륙에서 발생했던 그런 인류의 초기 문명 그런 것도 전혀 몰랐던 거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알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책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점점 더 재밌어지고요.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 호주 있잖아요. 호주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호주 대륙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4만 년 전인가 4만 5천 년 전에 초기 인류가 호주 대륙에 처음 발을 디뎠는데요. 그 4만 년 전에 처음 인류가 호주에 도달하고 나서 거기에서 자생하던 그 대형 동물 있잖아요. 초대형 거대 동물. 그 초대형 거대 동물들이 몇 세기 내에 멸종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 멸종이 된 거죠. 그죠? 거기에 살던 동물들은 사람을 보고 도망을 안 갔대요. 사람을 처음 만났으니까 이 유전자 속에 인간이 무섭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기 사람들은 동물 사냥하는 게 너무 쉬워. 동물들이 도망을 안 가니까 그냥 갖다 때려 잡으면 다 잡히는 거라. 그런 것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고요. 또 이 책을 읽으면서 호주의 자연 환경이 왜 그렇게 척박한지도 이 책에서 설명하고요.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 넓은 호주 땅에 왜 인구가 겨우 2천만, 3천만 밖에 되지 않을까? 미국은 3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캐나다도 2천만, 3천만 되나요? 왜 그런 인구 차이가 날까요? 그게 토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지역에서 나는 곡물이 그 사람들을, 그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호주라든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기후가 너무 척박해서 사람이 거주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농경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렇다고 호주에도 평야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농업이 가능한 지역이 없는 건 아닌데 다른 대륙과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작다는 거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는 그런 거 전혀 몰랐었는데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책의 처음 부분은 다 어려워요. 그게 어떤 책이든지 간에 책의 처음 몇 챕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어려운 거를 계속 읽어 나가면요. 앞에서 이해가 안 됐던, 그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앞에 거 다시 읽지 않아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스물스물 생각이 나면서 그 내용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이거 당연하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그래서 책을 계속 읽어 나갈 수 있는 거고. 제가 이런 교양서적을 읽을 때는요, 보통 한 번 읽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끝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하게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끝까지 읽고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면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게 머릿속에서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됐던 게 이해가 되거든요. 대부분 뒤로 넘어가면서 앞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다시 읽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해가 돼요. 제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지금부터는 기술책 읽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이 책은 프로TBB라 그래갖고 제임스 라인더스가 쓴 책인데, 이런 기술책은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읽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요. 예를 들어서 패러렐 프로그래밍에 좀 어느 정도 개념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읽을 만한데요. 패러렐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책 처음 맞닥뜨리면 굉장히 큰 벽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이런 책 어떻게 읽냐 그러면요, 이런 책은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읽는데요. 읽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읽는데 처음 읽을 때 모든 내용을 다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해된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어느 정도 이해된다 그러면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책을 굉장히 빨리 읽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책 전체를 다 읽어요. 빼먹지 않고 모르는 부분도 읽어보고요. 몰라도 읽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몰라도 읽어. 모르는데 어떻게 읽냐고요. 완전히 100%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20%, 30%, 많으면 50%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는 몰라도 계속 읽거든요. 이걸 꼭 마스터 해야겠다고 생각 들 때는 몰라도 읽어요. 몰라도 읽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1장을 이해하려면 2장 내용, 3장 내용, 4장 내용, 5장, 6장, 7장까지, 20장까지 다 내용을 알아야 1장 내용이 이해가 돼요. 1장 내용이 아니라 서문이요. 프레피스. 서문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을 알면요, 굉장히 쉽고, 내용을 모르면, 내용이라는 건 뒤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서문 이거 읽어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도 저는 이 서문도 있거든요. 처음 읽을 때 서문도 읽고요. 나중에 또 지나서 또 서문 또 한번 읽어보고요. 몰라도 읽어요. 처음에는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제가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건너뛰어 버리면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도 저는 보통 처음 읽을 때 2주에서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집중해서 읽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뭐 더 빨리 읽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왜냐하면 모르는 부분은 읽기는 하는데 이해하는 거 포기하고 그냥 계속 읽어 나가요. 그래서 끝까지 가고 나면요, 2번째 읽을 때는 훨씬 더 쉽습니다. 책을 한번 읽고 나서 바로 2번째 읽는 거 아니고요, 이게 소화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텀을 둡니다. 짧게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길 때는 뭐 2년,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탁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한번 짚어주거든요. 빼먹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바로 읽는 게 아니고 6개월이나 길 때는 2년, 3년 그 정도 텀을 주고 나서 다시 읽어요. 2번째 들어갈 때는요, 일단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요.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2번째 읽을 때는 훨씬 더 깊게 읽거든요. 처음 읽을 때 대충 읽었던 부분 다 꺼잡아내갖고 다 뒤집어 보고요, 코드 하나하나 다 실행해보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럼 2번째 읽을 때는 내가 일단 뭘 모르는지를 알고 어느 정도 용어도 좀 익숙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번 또 읽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모르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기한테 관대해져야 돼요. 책을 읽을 때. 그걸 한꺼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난 몰라도 읽어야 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단계를 극복하고 나게 되면 이게 어느 날 한꺼번에 쫙 풀립니다. 한꺼번에 쫙 풀린다고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어렵다고 이걸 딱 제끼잖아요. 그럼 평생 못 읽어요.